이상 수익, 지출, 업무하시면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그 감사원 지적 사례라든지 아니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들어온 각 부처로부터 들어온 질의 회신들을 참고해서 각 거래 상황별로 어떻게 연계 정보를 선택해서 계정 과목이 올바른 계정 과목에 선택되도록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선택 진료 수당은 어떻게 연계 정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한번 세목과 세부 항목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세목이 있고요. 세부 항목을 이렇게 읽어봐도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 수당을 어떤 세목을 선택했고 어떤 세부 항목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예산목에서 어떤 항목을 지출하면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우실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항목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 세목에서 기타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타직을 쭉 보시면 전공의에게 월 지급액이 정해진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목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국가회계 편람에 있는 계정 과목 해설서 부분에서 기타직 보수의 정의, 회계 계정 과목이고요. 이거는 회계 계정 과목의 정의를 봤더니 기타직 보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 법령에 의하여 월 지급액에 정해진 경비로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전공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이나 계정 과목 해설서 등을 참고하시면 지출 업무를 하실 때 세부 예산 과목 선택과 세부 세세부 항목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와 보면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선택 진료 수당은 우리가 살펴본 기타직 보수 11002 세목에서 지출을 하시고 기타직 직급보조비랑 기타직 보수를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이렇게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타직 보수의 전공에 대한 급여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타직 보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어떤 연계 정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으시죠? 그냥 세부 항목에 설명된 문구만 잘 읽어도 이렇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상용임금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003의 세부 항목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를 선택해서 재무회계상으로 상용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성되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TV 수신료, 스카이라이프 수신료 등은 어느 세목에서 지출해야 되고 어떻게 연계 정보를 선택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목은 두 가지죠. 21001의 일반 수용비랑 21001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TV 수신료와 스카이라이프 수신료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이렇게 세세부 항목에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항목들은 적합해 보이는 항목이 없고 읽어보면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 이게 그나마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21002 항목의 경우에는 전신 전화요금, 모사 존속계 등의 훼손 사용료 이 부분이 지출하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예산 편성 지침이나 계정 과목 해설서를 참고하더라도 여기 세세부 항목에 기재된 설명 외에 더 추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도움 받을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그 Q&A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부처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으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Q&A 자료에 보면 TV 수신료나 스카이라이프 수신료는 기타 수수료보다는 전신 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공공요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답변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스카이라이프 수신료 등을 지출하실 때에는 2100이 공공요금 제세에서 전신 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이 기재된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 보증금 지출하시면 전세권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실 때 등기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등기 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지출할 때 어떤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예산목은 일반 수용비 1001에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등기 비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비용은 세세부 항목을 쭉 읽어보시면 등기 및 소송료 등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재무회계상으로 등기료, 법정수수료 개정 과목이 생성되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는 많은 분들 중에서 21001 중에 어떤 항목이 적합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기타 용역비, 국선 변호사 및 수임 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기타 용역비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여기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좀 전문적인 용역계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용역비 지출할 때 쓰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업무 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여기 첫 번째 항목 물품관리 위탁 수수료, 업무 대행 수수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해서 재무회계상으로 업무 대행 수수료 개정 과목이 생성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송 사건으로 인한 송달료, 우편 발송료 같은 거죠. 송달료, 변호사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지출하고자 할 때 어떤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항목인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법정 수수료 등이 있어서 소송과 관련된 어떤 수수료 해서 등기료, 법정 수수료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변호사 등이 지급하는 비용은 세세부 항목 아까 읽었을 때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서 재무회계상으로 기타 용역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원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내부 포상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에 어느 세목에서 지출해야 하고 어떻게 연계 정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복리후생비 21002 세목이 있고 포상금 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을 한번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연계된 세부 항목은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세세부 항목은 기타 선물 대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는 세부 항목에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격려 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는 문구가 똑같고 대상만 다릅니다. 여기 민간을 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내부 포상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할 때 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포상금을 선택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과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과 개정 과목 해설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11012목에서 소속 직원 생일 및 기념 소액 경비 등의 어떤 직원에 대한 소액으로 선물비 같은 경우 이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정 과목 해설서에 보시면
시상금과 선물대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시상금과 선물대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시상금이 포상금에 매핑되어 있는 개정 과목이고 선물대가 복리후생비에 매핑되어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에 매핑되어 있는 선물대는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이라고 되어 있고 포상금에 매핑되어 있는 시상금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상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직원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내부 포상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목이 아닌 복리후생비 목에서 지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부 항목 중 후생비, 세세부 항목 중 기타 선물대금이 있는 기재된 걸 선택하셔서 재무회계상 선물대 개정 과목이 회계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포상금 세목에서 장병 격려비, 이거는 국방부에서 지출이 발생했고요. 국방부에서 장병 격려비 자금 집행 시 어떤 연계 정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포상금 세목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국방부에서 2017 회계연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오류를 정정했던 케이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장병 격려비를 지급하면서 이 두 번째 항목, 민간을 격려 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을 선택해서 업무 처리를 해서 재무회계상 포상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장병에게 지급한 격려비는 포상금목에서 민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공무원을 격려 포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기타의 복리후생비 이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재무회계상으로 시상금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이렇게 오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에 출연비 지급할 때 공공기관 출연비, 민간 출연비 등을 구분할 때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종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출연비냐 민간 출연비냐 결정할 때 기준은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1차 거래처와 최종 수혜자가 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차 거래처는 회계실체에서 이렇게 돈을 줘서 그 돈을 받는 곳, 그곳이 1차 거래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수혜자는 1차 거래처에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출연비 지급할 때는 수혜자가 아닌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비 지출 시 어떤 연계 정보를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2018 회계연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고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차 거래처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비를 지급할 때는 지출하고자 하는 세목에 매핑되어 있는 공공기관 출연, 세부 항목 중 공공기관 출연 또는 세부 항목에서 공공기관 출연을 선택해서 재무회계상 공공기관 출연비로 개정 과목이 생성되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2017, 16 회계연도에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이고요. 먼저 기타 민간에게 운영 경비 지원금을 지출할 경우 연계 정보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손해지원금을 법률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연계 정보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선택 가능한 세목이 31001의 손실보상금과 32001의 민간경상보조비 세목이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질문만 보면 기타 민간에게 운영 경비 지원금을 지출한 거기 때문에 왠지 32001 이게 적합해 보이죠. 네. 그래서 세부 항목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여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세부 항목에서 기타 민간 보조 를 선택하셔서 재무회계상으로 기타 민간 보조비로 개정 과목이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개성공단 피해업체의 손해지원금을 법률에 따라서 지출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목의 세부 항목을 읽어보시면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적법하게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였으나 피치무탈 사정으로 피해 업체에 손해를 주게 되어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에는 손실보상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법무부사나 감호소에서 치료 목적으로 봉투를 접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물로 생성된 봉투를 판매할 때 어떤 세목과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교도소 수입과 기타 잡수입 세목이 있는데요. 법무부 산하 그러니까 치료 감호소에서 발생한 그 수입이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보다는 교도소 수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선택 가능한 세부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적합해 보이는 게 봉투를 판매한 거니까 이 제압 판매 수익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 항목에서 제압 판매 수익을 선택해서 재무회계상 제압 판매 수익으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와 기존에 소모성 물품비를 처리했던 건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가지 경우에는 기타 잡수익 세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2가지 경우 모두 한번 적합한 세부 항목을 찾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제압 판매 수익은 아니고 적합한 항목이 없어 보이고 그나마 적합한 게 이제 기타 수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 처리를 할 때는 기타 수익 항목을 선택해서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외부 지급 수수료를 재무회계상 기타 용역비, 기타 수수료, 잡손실 중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에 감사원 지적받았던 건이고요. 이걸 판단하려면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어떤 성격이고 이 지출이 외부 지급 수수료가 어떤 성격인지를 좀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세세부 항목 선택 결정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특정 부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는 민간인들 중에서 감시원으로 소비자 감시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요. 이런 지출을 하셨을 때 이 해당 부처에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개정 과목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한 지출, 성격의 지출을 하시면서도 21001 안에서 다양한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셔서 기타 용역비 일부, 기타 수수료 일부, 잡손실 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마
얼핏 생각하면 기타 용역비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선 변호사, 전 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속기, 각종 소규모 업무 대행의 대가 수수료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세부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감사원에서는 이게 맞지 않고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수정분계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완전 전문적인 어떤 수수료 지출이 아니면 이렇게 21001에서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 항목을 선택해서 재무회계상 기타 수수료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사업비 반납받는 경우인데요. 정기 이전에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받는 경우 어떤 연계 정보를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기타 경상 이전 수입에서 과오의 사유로 반납받는 관연도의 비용 지출금, 그리고 관연도 민간 경상 보조비 등의 비용 보조금 반환이 있죠. 답은 이 반납받는 경우에 이 지출이 당초 지출했을 때 과오로 많이 지출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받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과오지급금, 회수금 또는 지출금 반납금 개정 과목으로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정기 이전에 지출금을 반납받는 경우 원금과 이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자를 처리할 때 어떤 연계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기타 재산 수입 세목에서 원금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자를 돌려받을 때 이자를 돌려받는 그 이유가 원본을 과오로 정기 전에 과오로 초과 지출해서 지급한 건지,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정기 전에 지출금을 반납받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일단 세부 항목에서 지출금 반납 관련 이자 수익을 선택을 해주시고, 예,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이자 부분을 원본과 합산해서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는지, 아니면 원본과 달리 다른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재무결산 Q&A를 작성할 때 이 질문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보전금의 반납액 내역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라는 질문을 들어왔을 때 답변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별도의 개정 과목이 아닌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라고 답변이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결산검사 때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수납 받으실 때 이 개정 과목을 선택하실 때 과오의 사유로 반납받아서 발생하는 이자인지,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받아서 발생하는 이자인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개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선스 사용료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고, 이 질문은 2017회계연도, 18회계연도 감사원에 모두 지적되었던 건입니다. 1년간 사용 가능한 보안 소프트웨어 안내 구매를 위해 물품 구매 요청서 작성 시 물품 명세에서 품종을 소프트웨어와 대장 X 소모성 물품비 둘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지출에서 오류 유형 설명드릴 때 조달 계약에서 그 물품 취득하실 때 품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품종에 따라 개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경우에는 대장 X 소모성 물품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질문에 보면 1년간 사용 가능한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되는 외부 소프트웨어, 재무회계상으로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되고요. 품종에서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경우에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이 자산을 취득해서 경제적 효익을 장기간에 걸쳐서 볼 것이 확실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용기간 자체가 1년간만 사용 가능한 거라서 장기간이 아니라서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대장 X 소모성 물품비를 선택해서 소모성 물품비로 회계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지출. 부대비 지출 업무에서 발생 유형 중에 부대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케이스가 5가지가 있고요. 모든 케이스에서 회피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자산 취득과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비용이다. 회피 가능하다 하면 모든 케이스에서 발생 유형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별로 이제 만약에 부대비 지출인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1번부터 5번이. 그래서, 회피 불가능한 경우이다 라고 할 때는 1에서 5번 중에 각각 케이스별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 토지 취득 시에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및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토지는 국유재산이죠. 그래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발생 유형은 1번 아니면 3번이고요. 이 토지가 등재되었냐, 등재 전이냐, 등재된 후냐에 따라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 등재 전이다 라고 하면 1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토지가 등재된 후다 라고 하면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스 2,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한 굴착 공사 비용을 지출하셨을 경우에 지진계는 국유재산일까요? 물품일까요? 네. 지진계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고요. 기계장치 중에 이동성 기계장치는 물품으로 등재하셔서 관리해야 되고, 고정되어 있는 고정성 기계장치는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계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유재산 고정성 기계 장치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제 그 경우에는 본자산이 아직 등재 전이다 하면 국유재산 1번을 선택해 주시고, 본자산이 등재된 후다 그럼 등재 후 본자산 발생유형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3번,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주거 이전비. 네, 주거 이전비를 지출하시면서 이걸 토지 취득 원가로 부대비로 봐서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대비가 맞으시고, 토지는 국유재산, 1번 케이스랑 비슷하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가 등재 전이다 하면 1번, 등재 후다 하면 이렇게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물품 취득 시 지출되는 설치 기술 지원비. 이것도 부대비 요건을 충족했을 때 물품 부대비이기 때문에 물품 부대비 발생 유형인 2번과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등재 전이면 2번, 등재 후면 4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감독을 위한 여비를 지출하실 때 이거는 공사 현장이 완료가 되면 보통 국유재산으로 처리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걸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감독을 위한 여비는 국유재산으로 보시고, 그래서 1번 또는 3번, 그래서 본자산 등재 전이면 1번, 등재 후면 3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